투자의 시원한 한방, 당일 홈런처럼 쭉 퍼지는 스윙을 위한 주식큐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민아입니다. 자, 코스피가 놀랍게도 부합권에서 주춤주춤 혼조 양상을 보이는 듯 싶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시권의 차익 실현 매물도 굉장히 작아 보이는 날이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그 이상 굉장히 많이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막판 그 동시효과 때 1,000억을 더 쓸어 담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지수대까지 끌어올리려 할까 굉장히 그 속내가 궁금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장 위한 대비책 저희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챙겨왔습니다. 1부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종목 얘기를 나누면서 수익률 대결을 펼쳐 결국 월간 단위 수익률 1등 1인자 왕중왕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지만 전문가가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굉장히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고요.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을 2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과 인사부터 나눌까요?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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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승환 전문가님 2주 만이에요. 네.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휴가는 아니고요. 네. 잠시 외도 좀 했습니다. 예, 아우 그 단어 선택 굉장히 네. 예. 자극적이었나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제 뭐 2주 만에 돌아오셨는데 과연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은 수익이 더 늘어났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두 분의 멘토님 상세하게 프로필 소개 들려드립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 혹은 약간 빠져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기어코 추가 상승을 하더군요. 아니, 이러다가 외국인 비만 되겠어요. 이렇게 왕성한 식욕을 갑자기. 네. 그죠? 비만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었기 때문에 소화제가 좀. 그렇죠. 예. 네, 그게 좀 필요한데 지금 소화제는 사실 시장에서 좀 안 나타나고 있죠. 네. 계속 이제 흡입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조만간- 보면은 중국 네. 지표도 그렇게 좋은 건 그렇죠.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오늘 뭐 초반에 약간 이제 지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면서 다시 좀 힘을 내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뭐 10개월 동안 거의 뭐 한 4조 원 이상의 주식을 좀 쓸어 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지수를 좀 급등을 시킬 때 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지수 관련주에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다른 이제 업종에는 이제 매수가 좀 분포가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좀 골고루 분포가 되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한층 더 좋아진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만 먹는 그런 편식 습관은 없앴는데 전체적으로 먹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먹는, 예. 그래요. 이상원 전문가님의 뷰가 너무 정확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옵션 만기 전까지 지난주에 오셔서 1900까지 열려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외국인들 포지션을 볼 때 지금 1900이 옵션 만기 전날 넘고 지금 1940까지 왔잖아요. 예, 일단 좀 강하면 1930까지 봤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현재 외국인들의 왕성한 식욕, 우리 고승환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1년 8월 달에 유럽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분율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2.1%까지 축소됐다가 현재 34.26%까지 2.1%인가요? 그 정도 증가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유럽에 대한 위기가 없다 하는 쪽에 배팅을 거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위기가 계속 나왔다면 지분율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불과 1년 만에 2% 이상이나 증가됐다는 모습을 본다면 이제는 유럽보다는 유동성 그리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언제나 주봉도 좀 살펴주시잖아요. 금요일마다 출연하시니까 오늘 예. 주봉은 상당해요. 예,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저항선을 모두 다 돌파하면서 4주 연속 양선 주봉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격이 좀 과열된 그런 모습도 나타났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연중 저점이 7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190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120일 이동평균선, 즉 경기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예. 역으로 본다면 이제는 121선 밑에, 즉 1900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얘기를 막 들으니까 이제 막 2000 얘기가 곧 여러 가지 뉴스나 뭐 신문 지면상에서 나오겠구나 싶기도 한데요. 자, 문제는 월요일장부터 다시 추가 상승이 또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월요일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저는 일단 좀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얘기 앞에 좋게 해놓으시고 좋습니다. 네. 그 얼마나 하락폭이 나올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네. 이상훈 전문가님은요? 예,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두 분 다 분위기는 너무 2000 쪽으로 몰아가시고 이제 월요일장은 하락이다. 자, 하락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하락. 그리고 그 이유는요? 일단은 뭐 하락폭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좀 가파르게 좀 했기 때문에 아. 한 번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급하게 오른 만큼 또 이제 빠질 때에는 또 중요한 뭐 이제 이슈거리나 유럽에 대한 문제나 이런 악재가 하나 터졌을 때 급하게 오른 만큼 상당히 강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물량들이 좀 소화가 돼서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한 번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단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급등의 흐름이 좀 나타났지만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유입 대줄 만한 이런 이제 이슈거리나 하나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라는 점에서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이제 소폭 조정의 흐름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흐름이 뭐 다음 주 일정을 좀 쉬어가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쉬어가는 게 힘을 재충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상으로도 저도 한 1950선 정도를 이제 단기 고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1940선까지 이제 다가오면서 한 번 정도 많이 빠진다라면 1850에서 한 70선까지 한번 조정을 주고 재차 이제 힘을 비축해서 가는 그런 게 훨씬 더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2000을 넘어가기 위한 방법에서 단기 반짝보다는 지그시 올라가는 게 이제 안에 있는 종목들한테도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700에서 1900까지 반짝 급등을 했는데 종목들을 이제 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제 급하게 지수만큼 따라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쉬어가서 재차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는 좀 조정을 거치면서 숨고르기 형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수익이 슬슬 여러 종목에서 나시는 분들은 그냥 좀 홀딩해도 어차피 중기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도 좋은지, 그리고 지금 일단 주식을 너무 미리 다 파신 분들, 뭐 수익이 났건 손실이 됐건 네. 그런 분들 지금 완전 안달하고 계시거든요. 좀 기다리면 그렇죠. 충분히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답답한 구간대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758선을 찍었을 때 네. 이 당시마다도 이제 새롭게 막 지수의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돼서 그때 정리를 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데 처음에 단기적으로 1850선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번에는 진짜 상승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못 샀다가 그렇죠. 최근에 1900을 이제 안착하면은 1900을 가야지. 넘어서면서 요새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막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중기적으로 지수가 간다라면은 이 단기간 뭐 1, 2주 안에 바짝 오르고 멈추지 않고 조정을 좀 거치면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바짝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기보다 지금 수익 중인 종목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한번 지수의 조정이 왔을 때를 이제 재차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훈 전문가님도 역시 월요일장 하락 예상을 하셨는데 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과열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일단 뭐 내부적과 외부적인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단기 과열이라 할 수 있는 105를 전일과 오늘 계속 종가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기 과열이라 하면은 이격이 105를 반대로 침체권, 즉 주가 빠질 때는 95부터 그 다음날 무조건 반등이 들어오는데 결국 단기 과열권 모습이 전일과 오늘 이틀 동안 나타났고 또 두 번째는 역시 내부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쪽에서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속도 조절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역시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곧 유럽이라든지 미국 FOMC에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내놨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별다른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발표되지 않고 다음 주 후반에 이때 주요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 증시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번 좀 쉬고 조금 재정비하면서 추가 상승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 축적 과정이 주 초반에 연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2차 상승이요. 전혀 쉬는 구간 없이 뭐 나왔다고들 하시지만 아주 짧은 2, 3일 동안 약간 보합세로 멈칫하는 코스피의 그 흐름은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 주 초반에 그런 흐름이라면은 포트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되는지 정말 다들 뭐 대형주의 순환매, 그게 말이 쉬워 순환매지 그 다음에 타자가 뭐라는 겁니까? 예,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조금 요새 들어서 왕따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코스닥 쪽에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가 이번 주 중반부터 3일 연속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상승폭이 많이 약하고 뭐 전반적인 특별한 테마도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은 끝났다. 이제는 분명히 거래소 시장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거래소 시장 도 물론 괜찮지만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다음 주 어느 정도 일단 우량주 다시 말해서 턴 얼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실적이 우량되는 종목들은 그냥 홀딩 해주시고요. 반대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글로벌 경기는 경기 부양책 다시 말해서 돈을 풀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경기주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수 관련주도 관련주대로 홀딩, 또 코스닥에 특별히 턴어라운드 되는 실적 좋아지는 종목도 괜히 대형주 갈아타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라라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그 수익이 너무 안 나시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대형주로 가는 순간 이게 또 꼬이게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새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대형주가 좀 잘 올라오고 코스닥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횡보를 하니까 더 이제 지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이 안 빠지고 이렇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제 와서 코스피 쪽으로 좀 갈아타기에는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해서 갈아타시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이 이제 받침이 돼 있다라면 계속해서 이런 종목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2000선에 대한 이런 장밋빛 이런 전망도 좀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요새 시장 자체가 말 한마디에 급등락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요새 우리가 뭐 지금 기대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과 유로 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 자체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 이제 발언들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발언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기대했던 것만큼의 내용이 아닌 약간 실망할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이 다시 한번 출해가 된다라면 그동안 많이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조정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타격은 대형주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며칠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보다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좀 하시면서 대형주들은 조금 단기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월요일 날은 이제 소폭 숨고르기 내지 소폭 하락 예상을 들어봤는데 과연 예상대로 흘러갈까요?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